부동산 재테크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부동산 투자 사례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56세 직장인이신데요. 이번 사례자님께서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투자를 하셨는데요. 감정가 3억 7,400만 원인 단독주택을 1억 9,100만 원에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또 저렴하다고만 좋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매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성공은 좀 한 케이스인데, 자, 어떤 측면으로 또 성공을 했고, 또 어떤 점에 대해서 또 검토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분, 나이 기준으로는 이제 은퇴를 좀 바라보시는 분이긴 한데, 자,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역세권 이런 게 아니고요. 파주입니다. 단독주택 경매를 했었고요. 자, 감정가가 3억인데 낙찰가를 1억 9천. 자, 그럼 이게 대략 한 50% 정도. 그러면 이게 표현이 반값으로 사들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감정, 거래라든가 시세 대비 50% 싸니까 수익은 많이 벌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자, 2010년도에 경매 들어가서 대지 약 한 507제곱미터, 기준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200평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단독주택 2층이면서, 자, 목적 시세차익과 개발용 투자인데, 자, 여기 바로 근처가 이게 문산, 파주, 바로 여기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워낙 지금도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그리고 이 군사보호시설 해제한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의 토지들이 해제가 되는 거를 알고 하셨을까 모르고 하셨을까라는 거 제가 볼 때 분명히 기대를 하고 알고는 가셨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 자, 현재 기준으로 어쨌든 낙찰가 기준으로 감정가 대비 50%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일단 성공한 케이스. 여기에 대지가 지금 153평. 상당히 지금 넓은 토지를 또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수가 기준으로 이때 낙찰가가 평당 기준으로 125만 원이었는데, 자, 현재 주변 시세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되니까, 물론 서울권 따지면 몇천만 원 하는 토지들 많습니다만, 자, 여기 파주 제가 보기에 점점 토지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충분히 이분 입장에서는 성공한 투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데, 자, 이 케이스 과연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거 웬만해서는 일반적인 거래로는 어려운데 바로 이 경매를 통해서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매 얘기를 하면 다들 경매면 무조건 다 싸게 사고 좋은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실제 경매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자, 경매 최고로 싸기 때문에 경매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조건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입찰에 들어가는 입찰 이게 결국은 경쟁자라고 하는데, 결국은 경쟁이 많아지면요, 최저 낙찰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가 100%보다 더 높게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는 경우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경매,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안전할 것 같다. 그래요. 입찰하는 거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안전한 것 같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 과연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든가 경제성 분석 없이 덤비시는 분들, 이거 100이면 100 지는 게임입니다. 무조건 안전하다? 아니다.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자, 정부의 규제 정책에서 좀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 이것도 법원에서 나온 경매이기 때문에, 자, 이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도 경매에서 나와서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일반 내가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거주 조건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거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를 일반 거래로 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낙찰받았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거는 솔직히 규제 정책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혹시라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있는 그런 해당 토지를 그래도 투자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경매 쪽을 보시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선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과연 경매라는 게 시장 흐름, 경기,
부동산 경기가 됐지 아니면 시장 경기가 될지 이런 데 무관해서 수익이 무조건 수익이 되느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실제 호황기 때와 불황기 때 아시겠지만 불황기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요.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황기 때에 경매 쪽으로 들어가셔야지 좀 더 50% 반값 같은 것도 행운으로 잡을 수 있는 거지 호황기 때 들어가셨다가는 이거 반대가 된다는 얘기를 또 드리는 거고 자 이게 상식 무조건 돈을 벌까요?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요. 본인이 조금 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전문가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 꼭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간단한 얘기 좀 드리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서 이게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권리 분석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등기부거든요. 자, 등기부에 표시되는 거와 표시 안 되는 거. 자, 표시되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건 다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표시 안 되는 거. 자, 법정지상권, 유치권, 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열람 다 하시고요. 그 해당 물건지 주소지 가서서 실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확인 안 하시고 덜컥 입찰하시는 분 이거 큰일 납니다. 여기에 이 말소기준 권리라 그래서 아시겠지만 낙찰받은 금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에서 특히나 인수하는 거 있죠. 낙찰받고 나서도 인수하는 건 이게 예를 들어서 금액적인 비용이 발생할 땐 이거는 낙찰가 내가 받은 금액에 플러스 비용이 생기니까 이건 완전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꼭 분석을 통해서 선별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이거 상식적입니다. 투자할 때 당연히 권리 분석 철저하고 현장 답서 해야 되고 자금 계획, 시장 흐름, 시간 급하게 하실 거 아니라는 이런 부분들 상식적인 얘기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좋은 돈이 되고 수익이 나는 경매 물건 찾는 거. 자, 이거 처음부터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무조건 돈 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표 설정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자신이 가능하면 아시는 좀 지역을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 또 반복해서 드리고 자, 경매 신청자 1순위이고 제1금융권. 이거는 일단 금융권에서 대출해준 그런 물건들은 일단 어느 정도는 안정권. 일단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돼 있는 물건들이고요. 감정평가도 좀 더 저평가돼 있는 거 그리고 등기부상의 채무 설정액이 좀 많은 거 이유는 이게 작으면요. 분명히 경매 나왔는데 경매가 취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무조건 내가 낙찰받아야 된다고 들어갔다가 이거 없어져 버리거든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액도 그렇고 임차인 특히 보증금이 많은 것을 해야 나중에 들어가는 내 자금 이 보증금이라는 게 결국 전세자금이거든요. 전세자금으로 들어가야 내가 들어가는 돈이 작아진다라는 이런 차이들.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검토하시고 좀 안전하게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